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추가 부동산 대책이 임박했습니다. 지금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단순하게 공급 대책만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세제와 대출 규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된 내용 총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언급한 기관은 두 곳입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실이에요. 강훈식 비서실장은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필요시 주택 공급 등 고강도 대책 시행 준비해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처방이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것으로 꼽히는 게 바로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입니다. 한 기사 볼게요. 새 금융당국 LTV 강화, 가계대출 추가 규제 가능성. 지금 현재 6억 대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얘가 문제가 있어요. 15억 이하 아파트의 풍선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수장이 임명된 금융당국에서 이와 관련된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한 기사 보겠습니다. 새 금융 투톱 LTV 40% 전세대출 축소 카드 만지자. 현재 LTV 비율은 비규제 지역 기준으로 70%입니다. 자, 10억 아파트 7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아파트는 이제 중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두 각 여전히 많이 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40%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세대출 공급 축소와 DSR 적용 확대 여부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지금 한다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죠. 지금 가격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만 개입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다른 자산,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에도 동일한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뒷받침하는 게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동산 과열도 막지만 냉각도 경계하더라. 그래서 원래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거는 과열 시기, 급락 시기, 그리고 공급 측의 이슈가 나올 때만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정부의 흔한 개입 타이밍 볼까요? 2024년입니다. 2024년 7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200건까지 올라가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어떤 대책이 나왔다? 2024년 8월 말에 대출 총량 규제가 도입이 됐어요.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이 총대를 메고 은행들을 압박해서 대출을 못하게 막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9월부터 12월까지 거래량이 3분의 1 수준이 3,000건대로 뚝 떨어지고 겨울 약세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3월에 14,024건, 그리고 6월에 12,000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자, 당연히 거래량이 폭등했었던 3월 달에 어떤 대책이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하는 강경한 대책을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6월에 집값이 과열되자 627 부동산 대책이 대출 규제 중심으로 발표가 됐죠. 이런 식으로 정부는요, 시장이 굉장히 과열될 때 그 과열 꼭대기에서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량은 어떨까요? 이게 거래량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8월 현재까지 거래량이 한 1,052건인데 같은 날짜에 6월 거래량은 이 당시에 2,500건이었고 7월은 1,400건이었거든요. 6월 대비 7월이 줄어들었고 7월 대비 8월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래량 급증 후 이후에 안정 단계로 가는 추세가 지금 확인이 됐고 정부도 이것을 봤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작년 8월 대책 이제 총량 규제 도입하고 나서 거래량이 3,000건대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 부동산원 통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요, 7월 7일에 0.29%에서 계속 떨어지다가 8월 4일에 0.114%로 살짝 뛰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8월 11일에 0.10%로 상승폭이 크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올라갔지만 다시 떨어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카드는 공급 대책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공급 대책에 대해 여러 안을 준비 중이며 빠르면 8월 안에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여러 부처들과 협의를 조정하는 과정인데 다음 주에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일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무 조율이 길어질 경우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이제 공급 대책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방안이 포함될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신규 택지를 활용하는 방법. 새로 지정하는 건 아니고 이미 지정한 신규 택지, 뭐 고양 창릉지구나 하남 교산지구나 왕숙지구나 아니면 광명 시흥지구나 이런 곳에 용적률을 상향해서 주택수를 늘리는 방안이에요. 이건 윤석열 정부에서 한 번 했는데 한 번 더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동용지를 좀 줄이고 이제 녹지 비율도 줄이면서 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도심 활용이에요. 유휴부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거 얼마 전에 기재부에서 한번 터트렸죠. 이제 발표를 먼저 해버렸습니다. 원래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안 하는데 이거 뒤에서 한번 왜 그랬는지 소개를 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신도시입니다. 새로운 개발 대신 기존 3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가속화한다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주택 유형, 아마 이번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지분 적립형이나 이익 공유형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을 확대 포함하고 3기 신도시를 이런 내용으로 중점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공급 대책은 이 주택 유형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셔야 돼요. 얼마 전에 기재부에서 국유재산 복합개발을 통해서 3만 5천 호를 공급 계획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제 질타를 한 거예요. 야, 이거를 왜 기재부에서 먼저 발표를 하냐? 도대체 주택 공급 대책에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그랬더니 국토부 장관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일부 끼워서 발표한 것이다. 앞으로 공급 대책 문제는 국토부 차원에서 전체 그림을 명확하게 하는 패턴으로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세제 혜택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자, 김용덕 국토부 장관이 세제 혜택과 관련된 금융 문제가 있다면 관계부처와 협의의 내용을 일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시장이 거들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세금 안 쓴다는 건 오산이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부동산 대책 나올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출 규제, LTV 비율을 40%로 조정하는 방안, 전세 대출을 축소하는 방안, 여기에 공시가격 상향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 그러면서 환원을 한다는 표현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얼마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나오는 공급 대책이 단순하게 공급 대책으로 안 끝나고 이제 대출 규제에다가 세제 규제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럴 타이밍은 아닌데 이것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언론 보도가 추가로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종합 대책이 나오면은 지금 이제 여름 휴가 이후에 좀 매수세가 붙고 있거든요. 이제 덜 오른 단지 중심으로 그런 곳들에 들어왔던 수요도 아마 급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